여러분, 지금 시장이 강해 보입니까? 코스피는 버티고 있고 일부 종목은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 숫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바로 원달러 환율 1,400원입니다. 1,400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숫자는 한국 시장의 체력을 시험하는 심리적 경계선입니다. 지금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이 1,400원을 다시 강하게 돌파한다면 이 시장은 그대로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보겠습니다. 데이터로 보고 리스크를 계산하고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명확히 제시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400원은 폭락 신호는 아닙니다. 하지만 속도 조절 신호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지금은 불장입니다. 하지만 불장의 돌다리도 짚어야 합니다. 먼저 환율의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환율은 단순히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이 아닙니다. 한국 시장에서 환율은 외국인 수급과 직결된 변수입니다.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비중은 시가총액 기준 약 3,035% 수준입니다. 대형주, 특히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금융 대형주에서는 이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즉, 외국인 자금 흐름이 흔들리면 지수는 생각보다 쉽게 흔들립니다. 환율이 1250에서 1300원 구간일 때는 안정 구간입니다. 1350원을 넘기 시작하면 경계 구간입니다. 그리고 1400원 이상은 심리적 압박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입장에서 환차손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100달러로 한국 주식을 샀다고 가정해봅시다. 주가가 10%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1350원에서 1450원으로 급등한다면 환차손이 발생하면서 실질 수익률은 크게 줄어듭니다. 심하면 수익이 사라집니다. 이 지점에서 외국인은 계산을 다시 합니다. 굳이 환율 리스크를 안고 한국에 남아있어야 하나? 이 생각이 커지는 구간이 바로 1,400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미국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입니다. 시장에서는 연내 23회 인하를 기대했지만 물가가 완전히 잡히지 않으면 연준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달러는 강세를 유지합니다. 두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중동 긴장, 러시아 우크라이나 장기화, 대만 해협 변수, 위험이 커질수록 자금은 달러로 이동합니다. 세 번째, 중국 경기 둔화입니다. 중국이 약하면 한국 수출 기대도 약해집니다. 원화는 상대적으로 더 약해집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환율은 단기 급등이 아니라 구조적 상단 압력을 받습니다. 그럼 환율 상승이 항상 나쁜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출 기업에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같은 글로벌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환율 상승 시 원화 환산 이익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완만한 상승은 괜찮습니다. 급등은 다릅니다. 급등은 시장 심리를 흔듭니다. 레버리지 자금이 줄고 고밸류 종목이 먼저 눌립니다. 특히 AI, 2차전지, 바이오처럼 미래 기대가 큰 종목들이 조정을 받습니다. 지금 시장은 2단계에 있습니다. 1단계 실적 회복 기대, 2단계 외국인 수급 유입, 3단계 개인 레버리지 확대입니다. 지금은 2단계 후반에서 3단계 초입입니다. 이 구간에서 환율이 1,400원을 강하게 돌파하면 2단계 속도가 둔화됩니다. 그럼 시나리오를 나눠보겠습니다. 시나리오 1, 환율 1,350원 이하 안정. 이 경우 상승장은 유지됩니다. 외국인 매수는 계속 유입됩니다. 시나리오 2, 1,380에서 1,420원 박스권, 변동성 확대 구간입니다. 지수는 횡보, 업종 순환매 강화됩니다. 시나리오 3,450원 이상 급등. 이 경우 외국인 순매도 확대 가능성, 지수 급격한 변동성입니다. 현재 가능성은 시나리오 2가 가장 높습니다. 즉 상승은 이어지되 속도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글로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은 달러 강세가 증시에 큰 타격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기축 통화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신흥국 구조입니다. 외국인 자금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같은 달러 강세라도 미국과 한국의 체감은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환율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레버리지 30% 이내 유지. 지금은 풀베팅 구간이 아닙니다. 둘째, 현금 최소 20% 확보. 기회는 조정에서 나옵니다. 셋째, 수출 대형주 중심 포트 유지.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일부 방산입니다. 넷째, 고밸류 테마 과열 종목 일부 비중 축소입니다. 다섯째, 환율 1,400원 돌파 여부 체크입니다. 지금은 공격 70방어 30 전략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올인은 아닙니다. 완전 방어도 아닙니다. 균형입니다.
이제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환율이 1,400원을 넘는 순간 시장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첫째, 외국인 선물 매도 확대입니다. 현물보다 선물에서 먼저 신호가 나옵니다. 선물 매도가 늘어나면 프로그램 매도가 증가하고 지수는 장중 변동성이 커집니다. 둘째, 금융주 약세 전환입니다. 금융주는 외국인 비중이 높습니다. 환율 상승 시 외국인 매도 타깃이 되기 쉽습니다. 셋째, 성장주 변동성 확대입니다. 특히 PER 40배 이상 종목은 민감합니다. 지금 시장은 AI 모멘텀과 반도체 수급 개선 기대감으로 강합니다. 하지만 강한 시장일수록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불장의 돌다리도 짚어야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환율은 수출 기업에 좋잖아요.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요? 단기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장이 선반영한다는 점입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이 심리 변화가 변동성을 키웁니다. 주식은 숫자보다 심리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그럼 1,400원 돌파 시 코스피는 무너질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실적 회복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업황은 저점통과 신호가 명확합니다. 자동차는 수출 호조, 조선은 수주 잔고 최고 수준입니다. 기초 체력은 과거 1,400원 돌파 시점보다 훨씬 좋습니다. 다만 속도는 조절될 수 있습니다. 상승각이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조정 구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하락 전환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환율이 1,450원을 강하게 돌파하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1,450원을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구간에서는 외국인 자금 이탈, 선물 매도, 변동성 확대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코스피는 단기 5에서 10%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리스크를 계산하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환율 1,400원은 폭락 신호가 아닙니다. 하지만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승장 후반이 아니라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수익을 지키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공격 70방어 30, 레버리지 30% 이내, 현금 20% 확보, 수출, 대형주 중심 유지, 그리고 환율 체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항상 두려움을 과장하고 또한 안심을 과장합니다. 지금은 안심이 조금 과장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공포에 매도하지도 안심에 올인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계산합니다. 환율 1,400원, 이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이 숫자가 시장의 속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이슈를 발굴하고 이슈의 이면을 분석해서 투자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